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종목들을 팔 때 이걸 왜 다 파는지, 그죠? 아니면 물량을 왜 좀 남겨놓는지, 아니면 중간에 왜 줄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강의가 어려울 거예요. 네. 원래 대량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기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왜 지금 오늘 매도 사인을 많이 내드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뭘 얘기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이겁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왜 다 팔았는가? 왜 다 팔았을까? 그쵸? 네. 자, 모베이스 원전을 보죠. 다 팔았죠?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나왔었던 이 눌림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옛날에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보통 급등 나오거든요. 단타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주식을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 단타 치고 싶을 때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가 베팅 딱 하면 촥 올라갔어요. 이거는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 알아요. 뭐냐면 이 캔들 있죠? 요렇게 딱 이으면은 이게 뭐 하여튼 옛날에 아주 그냥 2일차 눌림목이라고 그냥 아주 심플했던 눌림목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극단적 거래량,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극단적 거래량이 여기서 나오죠. 거래가 막 3천만 주씩 막 터지다가 갑자기 훅 줄어드는 거예요. 극단적 거래량. 그렇죠? 이건 급등하고 나서 나오는 극단적 거래량이죠. 여기는 이제 거래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극단적 거래량이고, 여기는 뭐겠어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오는 극단적 거래량. 여기는 급등 직전에 나오는 극단적 거래량. 요거는 급등시키고 나서 나오는 극단적 거래량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제까지 되게 좋았어요. 좋았다니까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전에 처음에 여기였어요. 약간 낮은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지점이죠. 처음에 윤석열 관련주로 점상한가 나오고 급등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그때 찍었던 고점이 한 2,200원 전후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거든요. 여기였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거를 돌파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된다 그런 것처럼 딱 탄력 받았을 때 바로 쫙 치고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버벅버벅거리더라고요. 아까 분차트 잠깐 보여드렸죠. 저는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끌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에 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떤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우주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아니면 뭐 자동차 영화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뭔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간적인 가속 뭐 힘이 좀 붙어야지 쫙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돌파를 못하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 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치고 나가면 날아가는데 못 치고 나가면 끌려 들어가는 자리가 아까 모베이스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였어요. 이게. 아까 분차트를 잘 보시면은 가격대로 보면 이제 어디를 치고 나갔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매도하고 나서 복귀해 드리는 건데 실제 저항은 여기입니다. 실제 저항은 여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가 모베이스 원전에 한이 맺혀서 내가 한 번 더 매매 단기 매매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기법이에요. 네.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2,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팔아도 되고 막 그래요. 옛날 매매 기법인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요 선이 위쪽으로 좀 올라갔어요. 어디로? 요 정도로 올라간 거죠. 최고점이죠 여기는. 여기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로 태어났을 때 여기거든요. 자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건 좋은데 좀 전에 뭐예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거래량이 지금 3천만 주 나왔거든요. 이게 3천만 주면은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냐? 총 발행 주식수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어때요? 모베이스 원자의 총 상장 주식수는 5,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3천만 주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의 60%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전체에 대한 60%가 나온 거예요. 3분의 2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많이 나온 거예요. 대주주 지분, 특수관계 지분 빼고 나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거래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끌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죠. 시간이 걸리고 버벅버벅 거릴 수 있으니까 확률은 좀 반반인데 이렇게 해놓고 양봉이 무조건 안 나오느냐? 아니면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밑으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써 수익 낸 거 반납하고 시간 끌어야 되겠죠? 싫은 거예요, 그게.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둔 거 저기 팔아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 많이 했지만 세력이 이렇게 들다 말잖아요. 그러면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여기서 상한가 나오는데 뭐하러 팔아요?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올라오죠? 안 팔았어요. 안 팔아 이놈들아 이러면서 막 안 팔았다. 진짜로 그랬어요. 네. 지금 팔아요. 왜요? 상한가 30%로 바뀌고 나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덕신하우징하고 3보산업 있죠? 그런 차트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내려가잖아요. 가독도죠? 제가 가독도 테마를 안 좋게 얘기하죠? 왜 안 좋게 얘기해요? 가독도 테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가독도 테마주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뭐 그런 댓글이 무지하게 유튜브 쪽에 무지하게 달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독도 신공항 테마주를 너무 좋게 생각한 거죠. 가독도 테마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독도 신공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 몰빵을 친, 비중 조절 안 한 그런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목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질질질 끌려 내려가잖아요. 덕신하우징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쳐버리잖아요. 그냥 안 팔려고 하다가. 옛날에 이런 거 나오면 안 팔았어요. 세력 안 나갔다고. 근데 요즘에는 나가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옛날에 이런 차트 나오죠? 안 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나가요. 옛날에는 음봉에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나갔는데 지금은 양봉에 대량거래 터트려 놓고 나가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지면 세력 나갔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빨간색이 아니라 음봉일 때 큰 음봉 떨어지면서 대량거래 터지면 세력 나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바뀌었다니까.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렇죠? 동방성계나 영화금속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나갔으니까. 근데 양봉 만들어 놓고 대량거래 터트려서 양봉 만들고 나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옛날 기법을 배우고 속는 거예요. 대량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양봉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세력이 안 나갔어. 나갔다니까요. 언제 나가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회전시키면서 나가는 거죠. 나간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상한가 30% 바뀌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면 안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덕신하우징도 그런 게,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네. 동방성기 영화금속이 이어서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2, 3일 더 돌았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자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 여기서 이게 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갈 것 같으면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그게 아니에요. 가독도 신공항이 될 수 있을까? 그게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뭐예요? 정치인들의 입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세종시 주가 끌어올릴 때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자기들끼리 뭐 순번 뽑아놨는지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처음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 그분이 먼저 얘기했거나, 처음에 이낙연 씨, 박병석 국회의장, 그 다음에 유명 정치인들, 뭐 그 민주당 원내대표, 무슨 실장, 무슨 몇 선 의원 계속 얘기했어요. 세종시 계속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부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세종시는 해야 된다고 이제 제야에 있는 정치인들까지 계속 세종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도 세종시는 해야 된다고 또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냥 주가가 붕 뜨고 후발주자도 많이 갔어요.
근데 요번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어땠냐면 처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날른 거예요. 날르긴 날랐는데 이 사람들이 딴 일 한다고 바빠갖고 더 이상 못한 거죠. 왜 바빴을까요?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 추미애 씨가 윤석열 씨랑 머리 붙들고 막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화력을 이제 집중해줘야 되니까 가덕도는 또 저쪽에 휙 던져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에서 이제 우리가 가덕도를 뺏기면 안 돼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먼저 막 법안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순간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애매한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카트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팔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 기법을 걸으셔야 된다니까요. 네. 첫 번째는 차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재료. 그죠? 왜 올라왔으며 그 재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가스 버너에 가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다가 뭘 음식을 할 거 아닙니까? 일회용 가스 버너에 가스 끼지 않습니까? 부탄가스 그런 거. 일회용 그 캔 있죠? 가스를 끼죠? 가스가 많으면 거기 위에다가 무슨 공국을 끓이든, 그죠? 뭐 육개장을 끓이든 오래 끓일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스가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럼 라면을 끓일 수 있겠죠. 근데 가스가 정말 조금 있어요. 그럼 뭐예요? 커피는 한 잔 먹을 수 있겠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차트만 보고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맞죠.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뭐냐면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스가 얼마나 남았나. 가스가 또 준비가 돼 있나. 그렇죠? 네.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탱크나 뭐예요? 군인들 이렇게 뭐 훈련할 때 보면 박격포 같은 거 옆에 뭐 한 방 쏘면 그 다음에 재장전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오케이 가지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물리면 이제 못 나오고 이건데 더만 20일선 깨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힘들어한다니까 개인들 이거 나오면 그냥 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여기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카트 재료가 계속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카트 했죠. 그 다음에 자 재료가 공급이 안 돼요. 세력들이 올리지 못하고 있겠죠. 근데 보니까 개인들이 뉴스 보고 돈을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코뿔소처럼 막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주식을 사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들겠어요? 아니면 편안하겠어요? 힘들다니까요. 이분들은 생각 없이 막 들어와요. 돈 벌라고. 물론 그분들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니까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밑에서 사서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나 아니면 급하게 패닉에 빠져서 급하게 이제 들어오는 그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던져버린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동방성기하고 그 영화고속 대본 신용 늘어나는 거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덕신하우징이나 삼보산업은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막 들어올 때는 그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이게 뭐냐면 치고 나가야 될 때 못 치고 나가면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재료가 안 붙으니까 재료가 붙어야 되는데 개미들이 붙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옛날 같으면 2개월이고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들어가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러다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2, 3개월 기다리면 다 내려가 있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쭉 올려요. 돌리고 또 쭉 올려요. 돌리고 쭉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순간 쭉 올려요. 다 내려요. 한번 더 파든지 그 다음에 쭉 올려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또 내려와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들고 가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중기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스윙 이하로 얘기하지. 옛날에는 참고 참으면 진짜로 주식 이렇게 갔어요. 쭉. 옛날에 이제 그 김무성 테마주 중에 조일 알루미늄이라고 있어요. 조일 알루미늄.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전으로 됐는데 옛날에 괜찮았어요. 이 조일 알루미늄이 2015년도에 김무성 테마주로 이제 이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2015년도인데 2014년 15년이거든요. 잠깐만요. 이때인데 요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김무성 테마주로 이제 이게 급등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급등했느냐? 처음에 한번 들었다 놨어요. 이때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후발주 중에서도 후발주자였어요. 우리 매스피 다시 상한가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 팠다가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대선주 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다니까요. 한번 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우리 바닥 좋아하니까. 아니면 조금 뭐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들고 가면 쭉 이렇게 그 애들 키 크듯이 그죠? 쭉 올라갔어요. 여기는 1,000원, 1년 뒤에 보니까 3,000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200% 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됐다니까요. 지금은요. 이렇게 안 가잖아요. 한번 쭉 끌어올리면 1년이고 2년이고 돌려버리잖아요.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훅 구덩이 안 파면 천만다행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작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작게 올라가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유전학을 좀 배웠는데 유전학에 보면 그 뭐예요? 그 후대로 갈수록 점점점 우성 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성 인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쭈쭈쭈 줄어든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갔다고요? 그냥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뭐냐면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는 과도기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약간 애매하다.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고 뒤로 밀린다. 그러면 카트.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개인들이 날라 들어온다.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